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오라이도사입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소맥을 한 서너 잔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혀가 꼬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또 좋은 분 만나서 이렇게 팔자를 보게 되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또 좀 한번 훑어보고, 또 대운의 흐름, 그다음 세운의 흐름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주가 신의 정유 병인 임진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천을기인이 해유다. 해와 유다. 자, 해는 관이고 유는 재다. 관은 하나의 어떤 조상의 궁을 얘기할 수 있고 조상궁에도 있고, 유는 우리 부모궁,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재적인 어떤 그런 성취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귀인이 너무 많다. 귀인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귀인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고, 귀인이 있어서 내가 너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된다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수레가 공망이죠. 해가 공망이다. 해수라고 하는 것은 관이다. 자, 해수의 물상을 보면 밤에, 어둠에, 해외에, 그리고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밀집된 것이 아니라서 크게 펼쳐서 나누어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해외적인 인자를 끌어왔을 것이다. 밤의 인자를 끌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편관이 인자이기 때문에 정관이 아닌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현상을 어떤 그런 요하는 그런 것들이 해수가 되고 있어요. 해수도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수집, 그를 통해서 해중의 감목이 장생하니까 재창조의 형태, 이런 것으로서 이제 볼 수 있겠죠. 정제는 보석,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뭔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또 유금의 물상 자체가 또 의료, 의술, 보석, 가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무기로도 될 수 있습니다. 무기, 이런 것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 정리됩니다. 자, 내가 세상에 이 병화가 태어나기 전에 그 운이 신해라는 세상의 큰 에너지가 왔다 이거죠. 병화가 보니까 정제라. 그러니까 내가 이 추구하는 바는 재물을 추구해. 재물을 추구. 자, 나는 재다. 아버지. 일의 결과. 그죠? 그 다음에 재물. 나는 인생에서 탁 태어났는데 보니까 재가 먼저 있는 거라. 재가 있는데 해수에 있다. 도화 속에 있으면서 해라고 하는 것이 물류, 유통, 해외. 나는 돈을 벌겠는데 어디서 벌겠다? 해에서 벌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투항했죠. 자, 연이니까 뭐예요? 국가급. 국가를 오가는, 배를 왔다 갔다 하는, 재생산, 재활용하는, 그 다음에 해는 또 핵무기, 이런 것도 해의 무상이에요. 압축해서 터뜨린다. 아마 이거 핵폭탄 수입해가지고, 이런 막, 수류탄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편관작용들, 편관이라고 하면 있죠.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에너지 압력성이 굉장히 강한 거,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에너지가 동하는 거, 충격, 충발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의 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창조, 재활용,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오행의 대세를 한번 볼까요? 자, 목이 하나가 있어. 가을에 목이 있어. 자, 가을에 목은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약합니까?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가을에 목이다. 자, 봄에 목이었다면 굉장히 강했을 거야. 그 에너지의 현상 자체가 강한데, 이 가을의 목은 내가 어느 정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어. 자, 이 인목의 일성은 뭐겠습니까? 내가 다 겪어봤어. 자, 가을의 목이야. 내가 다 겪어봤어. 내 그거 몰라도 뭐라 하냐면 상대방을 얘기할 때, 내 거 다 알거든. 내 거 다 해봤거든. 이런 게 이제 이 인목의 무상이다. 그래서 목이 하나다. 가을의 목이 하나다. 화가 두 개다. 토가 한 개다. 진이다. 금은 두 개다. 유다, 두 개다. 자, 신금과 유금이 이렇게 딱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수가 이제 하나, 두 개다. 자, 여기서 이제 사주팔자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물상적으로. 가을로 격으로 투과한 가을의 신금은 열매로도 봅니다. 열매로도 보고, 고드름도 보고, 결정체로도 본다. 가을에 결정체가 있어. 태양이 떠. 그 뜬 시간이 언제? 진월에 떴어. 진월에 뜨다 보니까 이 물의 기운이, 만약에 가을에 물이 떴는데 이 물이 해자축, 신유술 해자축에 떴으면 이 인수가 강하겠죠. 그래서 찬 기운도 강할 거라고. 근데 가을에 떴는데 수가 떴는데 진시에 떴어. 그럼 뭐야? 좀 따뜻할 때 뜨지. 수는 있는데
한기는 그렇게 강하진 않겠죠. 즉 뭐냐면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라. 자, 내가 관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어. 그 남자가 진정한 남자의 남성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 진시에 태어났게 찾지 않단 말이에요. 강한 남성성이 없을 거야. 그러면 자, 대한민국에서 남성성을 느낄 수 있으려면 남자라는 존재를 만나야 되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해외인자를 논할 수 있어. 첫째, 남자를 만난다? 해외의 남자를 만난다든지. 혹은 남자를 만난다 하면 아주 나이 차이가 많든지. 혹은 아주 연하든지. 이런 경우가 6월에 임수로 태어나서 진시에 태어났을 때 그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6월에 병화가 떠가지고, 자, 6월에 내 결정체의 열매가 이거 있어. 그런데 병화가 떴어. 정화가 떴어. 자, 이 관계를 좀 유심히 볼게요. 내가 홍씨가 충분히 익었단 말이야. 홍씨가 익었는데 정화가 더 불러갔다 되면 어떻게 했어요? 홍씨도 초로 만들겠지. 자, 여기 정유가 급제라. 요 관계가 아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병화는, 이 정화는 달빛이고 촛불이고 별빛이야. 그리고 거울이야, 거울. 태양이 밝아서 정화에 빛을 줘야 이 정화 빛이 나겠지. 그죠? 그러면 이 정화는 급제라. 급제이면서도 이 정화는 병화가 없으면 안 돼. 자, 그럼 이게 뭐야? 이 정화는 급제의 존재를 같이 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존재로서도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도와줘야 될 조카가 있다. 도와줘야 될 형제가 있다. 도와줘야 될 부모가 있다. 자, 부모궁이지, 부모궁. 그럼 나는 급제잖아. 나는 내 돈에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도와줘야 될 존재가 있다. 자, 이거는 예달 같으면 이복 동생을 논할 수 있어. 이복 형제. 그런데 이복 형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이 급제 작용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바뀌었다. 바뀔 수는 없지만 바뀌었다. 그럼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 급제지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메이커가 있는 거라, 이렇게.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항상 돈 벌면 어떻게 급제한테 어떻게 준다? 도와주는 존재야. 도와주고. 자, 이 조상국이지, 조상국. 돈이란 말이야. 병신합을 하지. 병신합도 하지만 병신합을 해요. 병신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나는 급제를 항상 도와주고 서포트한다. 자, 이거 부모궁이라고 그랬죠, 그죠? 궁의 석을 타. 자, 그 다음에 사주 구조를 면밀하게 봅니다. 자, 유하고 해수의 관계. 요걸 또 면밀히 볼 수 있어. 나의 돈과 나의 관이, 자, 요거는 사유축 금국으로 동해. 그러면 금운동을 해. 해묘미 모공운동을 해. 또 해묘미 목운동한다. 그럼 뭐야? 서로 격각의 현장으로서 충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을 유검이 어떻게 상처 주는 물상도 될 수 있는 거야. 자, 나의 재물이, 나의 재가, 혹은 이 부모궁이지. 나의 부모궁에서 궁이 나의 관이지. 즉, 이런 경우는, 이런 또 아침 드라마를 짤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내 부모가 싫어해. 이런 스토리도 짤 수가 있어. 드라마로 만들 수 있고. 자, 유검이 해중의 간목. 해중의 간목이다 하는 얘기는 물상적으로 보면 바닷가에 노는 물고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도마뱀으로도 볼 수 있어. 이거를 유검이 어떻게 꽉 잡는 거라. 자, 내가 금전을 취하면 관에서의 그런 인성적인 요소에 문제를 대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뭐냐? 이런 경우는 계약, 돈을 취할 때, 돈을 뭔가를 할 때 계약을 잘 체결해야 돼. 계약에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저 도장을 찍었는데, 마침표를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표가 되어 있는 거라. 이것이 이 관계성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있다. 그래서 남들과 관과의 관계를 취할 때 내 재물을 받았는데 그 재물을 취해서 보니까 하자가 있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 자, 근데 또 이게 뭐냐? 내가 병화가 이 관을 취하려고, 천을 기인의 관을 취하려고 보니까 정화가 해중에 있는 임수와 원래 정임 한목을 딱 해버리지. 내가 남자를 취하려고 하니까 내 급제가 먼저 취해붙네. 이게 뭡니까? 몇 가지 스토리 나올 수 있어. 내가 이 남자와 해서 결혼하고 내가 좋다 하려고 취하려고 하고 보니까 이력이 있네. 이 남자 보니까 뭐야? 이력 있는 남자가 될 수도 있다. 급제가 먼저 취한 남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지. 혹은 급제에 이력이 있다, 이혼 이력이 있다, 이렇게도 논할 수 있어. 이 부분들 자체가. 그러면 이 에너지가 하나로만 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동해. 다양하게.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쟤를 취하는데 내가 돈을
병신합으로 돈을 취하는데 내가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정환을 거쳐서 병화를 취하잖아. 그러면 내가 다이렉트로 계약권이 아니라 한 단계를 겪는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할 수 있어. 자, 내가 대기업체에 납품을 하는데 바로 납품이 아니라 한 단계의 1차 밴드를 거쳐서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 사주 구조에서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인유 원진을 또 한번 봅시다. 인유 원진은 뭐냐면, 자, 호랑이가 활동을 하려니까 닭이 어떻게 울 수도 있지. 그래서 인유 원진 관계에서 호랑이 꼬랑대기에 유금의 마크를 붙였다라고도 볼 수 있어. 호랑이 꼬랑대기에 불침 가지고 메이크를 찢어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품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유 원진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부부궁이잖아. 부부궁에 있어서 원진을 했던 그런 현상들이 올 수 있어요. 재적인 것과의 관계성. 즉, 내가 뭔가 이 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 남자도 멋있는 놈이라 이목이기 때문에 멋진 놈인데 원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원진으로 말미암아 약간 왜곡되는, 에너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병임, 이 관계 좋습니다. 병화하고 관인 상형해서 참 좋은 관계인데, 자, 유금에, 자, 이가 달이, 인달이 틀리고, 묘달이 틀리고, 진달이 틀리고, 유달의 임수라. 가을의 임수는 역할론에서는 조금만 떨어져. 봄, 여름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이 수가 필요해. 가을은 뭐야? 나무 키우는 것은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임수는 뭐냐? 상징적인 존재야. 상징적인 존재. 자, 나가 남자를 보는데 남자 먹고 놀고 싶다, 이거. 아, 내 일 시키지 말고 놀고 싶다. 이런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임수는 해자축을 겨뤄온 임수야. 해수, 조상의 뿌리를 둔 임수야. 뭐야? 철학. 남자인데, 철학, 종교, 도문, 정신세계. 또 어디야? 해외. 이런 쪽에서의 관이라든지 남자와 인연을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남자 보니까 뭐야? 진이야. 변화무쌍해. 나는 이 사람은 용을 깔고 있는 남자야.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하다. 최소한 투자 비상이다.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어떻게 용비늘 같이 이렇게 입고 다닌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은 뭐야? 또 반죽이야, 반죽. 도넛 만들려면 반죽 하잖아, 반죽. 그 다음에 진은 색종이야, 색종이. 변화무쌍에 색을 붙이고, 이런처럼. 색을 붙이고 하는 이런 무쌍이야. 진. 2개 이상. 진, 그죠? 그 다음에 종합상사. 종합이야. 다 자, 그렇게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내가 시를 펼치는 게 뭐야? 종합에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색종이도 들어가고, 진의 무쌍이 되겠지. 자, 인묘진. 자, 내가 인과, 목이지. 목은 자 뭐냐? 목은 시작하다, 성장하다, 출발하다,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이런 거지. 인과 묘는 또 틀려. 인은 목의 본원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본성의 순수, 목 본연의 순수함. 나는 목 본연에 만들고 창조해가지고 그것을 뭔가 생산한 것 같은데, 묘는 뭐냐면 도화야. 피어났던 목이 펼쳐서 꽃을 피우려고 하거든. 도화라. 이때의 인과 묘는 목이지만 틀리는 거라. 나는 순수하게 했지만 묘는 뭐냐? 도화, 여자, 화장품, 예술, 디자인, 아트. 그리고 묘는 또 분리의 무상이라. 뭔가 분리해가지고 같이 투구를 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가지고 나는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하는 그러한 무상으로서 묘인데, 해묘가 합을 지으니까 나의 관, 옛날에 내가 그래 했던 해외의 거래처가 이제는 뭘 한다? 옛날에는 순수한 인목에 이런 것을 했다면 이제는 어디를 하겠다? 묘다. 자, 그러면 예술성, 아트, 디자인, 변화, 그 다음에 바람처럼 날려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를 하겠다. 자, 개수가 떴죠? 내가 둘이 뭉쳐, 이게 두수가 없을 수 있는데, 51세 개수가 뜨잖아. 자, 개수는 정관으로서도 굉장히 좋기는 해. 그런데 무상론적으로 병정을 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냐? 이때는 첫째는 건강적인 관리는 필요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관을 취하니까, 정관이라는 관을 취하니까 내 구름이 돼가지고 내 빛을 갈아보지. 그래서 내가 전면전에 나서면 된다, 된다. 내가 전면전에 나서지 않는다.
내가 전면전에 나서지 않지만 그 전면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해서 나는 이 묘목을 펼치겠다. 도화 혹은 화장 혹은 변화무쌍한 액세서리 예술적인 것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의 최대로 그렇게 가면 돼. 에너지의 최대로. 그러니까 개수라고 하는 관이 나를 가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때는 이 관을 만났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이 개수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의미로서 구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자, 이 개수는 어디서 왔다? 여기에서 올라왔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야. 기존에 거래했던 놈들이 요 놈이 요래 변화하고 요 놈이 요래 변화해. 요 놈은 또 요렇게 올라와. 요 놈은 또 요렇게 올라와. 알겠죠? 그러면 요놈을 또 이제 요때가 되면 진이라는 거지. 진. 자, 나는 내가 변화무쌍을 하는데 내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또 올랐잖아. 내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해서 한번 해보겠다. 갑이 돼. 자, 이때의 또 묘는 뭐냐면 인묘가 되고 이 묘는 또 공부의 물상이라. 공부의 물상. 공부의 물상인데 임수가 돼 있잖아요. 임수가 돼 있다. 자, 여기서 올라온 임수다. 자, 철학, 동문, 종교, 예술 이런 분야에서도 자 공부의 분야로서도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걸어온 세운이 병신년, 정유, 무술, 기해. 자, 신유술, 지구상에 온 에너지가 신유술, 금기의 에너지가 왔어. 자, 이 사주에서 금일인데 금기를 가지고 왔다. 그럼 이 사주는 뭐가 위축되겠습니까? 목이 위축되겠지. 자, 이 3년 동안 이 목이 어떻게 했어? 이 목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목이 어떻게 했노? 금기로 말미암아 신년에 인신충해가지고 뚱 때리면서 도대체 잘하던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뚱 때려가지고 야 그게 말이야 이러다가 유년에 이 유유자영하면서 인유 원진을 해보는 거라. 갑작스럽게 단절된다든지 갑작스럽게 했던 것이 하자가 생긴다든지 갑작스럽게 잘 진행해왔던 것이 터무니없이였던 그런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년에 발생할 수 있어요. 술년은 뭐냐? 이 목을 다 그다 갖고 인년, 유년 되면은 가을 거지 해가지고 없어. 들판에 없어. 나락 몇 개 남아있어. 술년 되면 어떻게? 싹 다 그다가 본 거지. 곳간에. 그럼 이 목이 진술충을 때리면서 무술년에 진술충을 때리면서 인목을 싹 다 그다가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많이 좀 깝깝하고 그랬겠지. 그렇지만 무토가 있단 말이야. 무토는 화생토 또 이 무토와 임수의 관계는 또 괜찮아. 나름 관을 재정비하는 힘들고 깝깝하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것을 있었지만은 새로 이 관계와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의 변화를 주는 그런 해가 무술년이 된다. 무술년. 요런 해가 되었을 것이다. 술이 왔기 때문에 진술충에 대문 밖에 진술충을 때려보니까 완전히 내하고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하겠죠. 그죠?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자, 50에 노유충을 해. 노유충. 요때까지는 내가 하던 것을 해에서, 자, 보세요. 해에서 간목이 장생을 했어. 해, 자, 축, 인에서 요것이 결실로 돌아와. 묘가 딱 되면 묘유충을 해. 내 자리와 돈과 재물을 완전히 어떻게 땅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겠죠. 어떤 때, 요때부터는 색다른, 나아했던 그런 변화를, 요때는 인이기 때문에, 요때에 뿌려뒀던, 혹은 요때에 마음먹었던, 요때에 것이 결실했던 그런 발견인데, 요때는 새로운 변화를 어떤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거고, 어쨌든 해자 축에서는 어떤 해외 인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좀 원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 운에서도 가릴 수가 있어요. 요렇게 가릴 수 있고, 요게 이제 재를 바라봤으니까, 요때는 재를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지. 재를 위한 활동들. 요 신금이 떴잖아요. 그죠? 재를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요때는 요거에 대한 결실로도 가렸지만, 나는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인데, 봄에 와보는 거라. 그러면 나는 가을에 낫지를 하던 사람인데, 봄이 와니까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뭐지?
이런 뭐지, 이런 그러한 것도 좀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요때는 금이 딱 뜨니까, 요때에 한 31세 대원부터 해가지고, 한 40세까지는 어떤 이런 신금의, 병신합작용과 이것이 같이 돼서, 금의 어떤 작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근데 요때는 조금 어떤, 인의 한목도 하지만, 이 인목의 어떤 그런 작용들이 오지만, 내가 걸어왔던 계절의 어떤 그런 성향과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서툰 어떤 그런 것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병술, 정유, 무술년을 겪으면서 내가 깝깝한, 기해년도 깝깝하긴 깝깝해. 병화가 절지, 정화는 태지, 임수는 녹지죠. 병정화는 깝깝해. 해가 오면 첫 번째 깝깝하든지, 두 번째 다시 해외라든지, 자, 해수는 해외에 인자가 있습니다. 해외라든지, 그 다음에 도문, 철학, 그 다음에 새로운 재창조. 해수는 재활용이에요. 재창조, 재활용, 재창조. 그 다음에 정신세계. 그 다음에 어두운 곳, 해안가. 그 다음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간목의 장생.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도모한다. 자, 기회니까 상관이 되겠지, 상관. 이제는 새로운 뭔가 하고 싶고 한데, 자, 여기서 기토 타김이 약간 요거는 영향을 조금 미칠 수도 있다. 자, 관은 전체적으로 나의 어떤 그런 건강적인 부분도 논할 수도 있겠는데, 기토 타김의 현상은 약간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수를 겪으면서 이것이 임묘진에서 일다가 임묘진을 넘어오면서 요때부터 임묘진 4호까지는 기토가 힘이 좀 세거든. 이게 넘어가 봐야 돼. 그러니까 임묘진 4호까지 약간의 어떤 그런 작용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넘으면서 회복되고 괜찮아지는데, 어쨌든 고라작용 속에서 해가 간목의 장성작용. 자, 병화는 천을기인의 해수를 만나서 절지다. 자, 천을기인을 만나서 관이다, 남자다, 직장이다, 회사다, 가치관이다, 또 세상은 새로운 세계다 라는데, 해수니까 어둠의 세계다, 혹은 해외다, 혹은 도문과 철학을 하고 정신세계를 했던 사람이다. 그 중에 간목이 장생한다. 뭔가 공부와 수련을 하고 또 새로운 창조를 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있고, 내가 또 그렇게 하게 된다 라는 것도 된다. 자, 이때는 뭐냐, 올해는 깝깝함은 있지만 공부에 대한 새로운 발전이 있을 거라. 해중에 간목이 장생한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해자축 인이 가면 이것이 해중의 간목이 인으로 딱 드러나. 그럼 요때에 새로운 변화, 요때는 도화의 어떤 그런 변화를 겪겠죠. 자,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는 하여튼 새로운 변화와 창조를 위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천을기인으로도 다가왔고, 인해 한목하거든. 해해자행도 있어. 자, 인해 한목한다. 옛날에 내가 메이커로서, 혹은 내가 거래로서, 혹은 내의 인성으로서 주무기로서 왔던 것이 인해 한목을 한다. 인해 한목을 한다. 자, 이거는 합탁을 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뭉칠 때는 이 기업도 아니고 이 기업도 아니고 합탁이 되기도 돼. 하지만 이 기업과 이 기업을 통해서 규모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합작용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떠한 합작용의 간목의 장생이다. 그럼 어떤 게 제의가 오냐면 자꾸 뭔가를 해봐라 해. 자, 관이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그 다음에 뭐가 했던, 그 다음에 조금 장사가 좀 안 됐지만은 뭔가 새로이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귀인들이 자꾸 뭐냐면은, 자, 이거 안 해볼래?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간목이 장생작용이니까. 그러면 네가 그 대장질을 해라. 네가 대장질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안 해볼래? 이런 제의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기존에 내가 인성의 도장권이 거의 전혀 없었다면 그 도장권에 대한 제의나 제시가 들어오는데, 그 제시는 어디서 해수를 통해서 들어온다. 해수. 자, 조금 말아먹었던데. 해수는 그런 거야. 어두운데 뒷골목에 조금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 인자를 취하고, 규모가 없을 경우는 아주 뒷골목의 인자를 취하고, 좀 메이크도 완전한 메이크가 아니라 조금 뒷골목 메이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간목의 장생작용, 새로운 간목을 통해서 내가 도장권,
이런 것을 갖는 쪽으로 올해는 계속 이제, 올 것이다. 기계, 경자죠, 그죠? 자, 해자가 무리를 젓고, 이제 자진수한다. 이때는 이제, 해자가 무리 젓다. 이건 이제 완전한 해외인자로서, 조금, 유통의 물류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내가 쟤를 바라보고, 쟤를 바라보고, 해자의 관을 무리 젓고, 자진한다. 자유파, 이 자유파 인자도 이제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 이제 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유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좀 화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인데 남다른 어떤 디자인이다.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파한 물상의 어떤 그런 것은 이런 그 조각칼로 가지고 팍팍 다듬고 해가지고 깊이 있게 파는 양각과 음각을 주는 이것도 자유파의 물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올해 이게 동화해야 되겠지. 올해에 이 동에서 이렇게 간다. 자, 올해의 시기였단 말이에요. 올해의 식상을 통해서 펼쳐서 제를 만든다고 돼 있거든. 그러면 올해는 뭔가 남다른 어떤 제의라든지 제안, 그 다음에 해외와 관련되는 물류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임묘진에서는 깝깝하게 있다가 진달에 퉁쳐. 그런데 4월달이 되겠지. 4월달. 그 움직임의 변화는 3월 한 15일 이후부터 이제 동하기 시작하는데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되면 진이 들어와가지고 이 진진자연을 일으키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사오미가 되면 화가 확장하게 되면 사오미에는 반드시 뭔가 인연을 고리를 통해서 내가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사오미가 되면 사오미는 임묘진 사니까 5월달이죠. 맞나? 5월달쯤 되면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달 되면은 이 병화가 지금 동하게 돼 있거든. 철을 기인에 관을 만나서 병화를 동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급자가 항상 따라오니까 사장을 하더라도 이제 대리사장을 하나 내세운다든지 혹은 책임자가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물상으로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해가 자, 큰 맥락에서 봅시다. 신유술 들어왔을 때는 금이 강해가지고 목을 펴질 수 없어. 여기는 금이 강하다 여기서 돈이 되는 사주가 아니야. 이 사주는 목이 힘을 얻고 목이 에너지를 받아야 돈이 되는 사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목이 보존이 안 되고 이것이 강해서 돈이 된다. 이것은 얘기하셨고 이 사주 구조에서 이 목이다. 자, 목이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되면 해자축 임묘진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힘들었던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면서 가야 될 운의 흐름으로 이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요거는 항상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 원진을 받을 경우, 자, 이는 인목은 뭡니까? 건강적으로 머리카락, 또 눈, 또 간, 담, 그죠? 성장하고 자라는 털도 인목입니다. 이는 인목은 교육의 무상이에요. 몸에서 자라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인육 원진에 있어서 신유술에 왔을 때마다 술에서 하이라이트 있다가 요 결과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해년에. 그래서 그러한 성향들이 있었는 거니까 이제 건강관리 좀 잘하고 하면은 이제 목기들이 다시 상장하고 근기를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운의 개척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렇게 저는 보여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개수의 작용력.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 개수는 구름이 될 수 있고 정화의 화로 장작불이 개수는 빗물이 될 수 있거든. 좋게 가고 목을 키워서 연합방합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개수라는 것이 작동을 할 수 있거든. 그럼 개수의 작동이 이와 같은 것에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직접 나서서 병화가 떠버리면은 이 방해 작용을 받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목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개수와 병화, 정화의 관계는 요거는 이제 에너지의 관계성에서 온 게, 자, 병화는 에너지의 관계입니다. 임묘지는 올라가고 시작하고 스타트, 병정화는 펼쳐. 펼쳤는데. 그 다음에 신유술은 이것을, 펼쳤던 것을 갈아 넣고자 해. 해자축, 임계수는 그것을 압축하고 응축해서 갈아 넣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나는 펼치고 성장하고 확장해서 뭔가를 팍 치고자 하는데 개수가 어떻게 해? 갈아 넣으려는 거라. 가다 넣으려는 거라. 그것이 우리 무상적으로 떠오르니까 태양에 구름이 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작동은 있을 수 있으니 그 작동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것의 에너지를 대체를 통해서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 질문해 보세요. 저 질문 좋네. 또 질문.
그러면 저기 이제 51 대원 1년 안 남았는데 네. 개는 그런 게나 병이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묘는 인묘진 방압이 되고 또 여기 일어나서 예. 묘는 하나의 좋은 약작용을 해줍니다. 예.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묘유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예. 나는 기존에 해왔던 패턴과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는 거거든. 나는 가을에 태어났거든. 자, 이게 뭐냐. 별생학을 공부를 해봐야 돼. 별생학을. 별생학을 공부해보면 신해라고 하는 지구는 목화토금수의 에너지의 운동성 태양주위를 돌면서 도는데 요때에 태어났던 사람은 신해라고 하는 토성과 목성의 에너지가 지구를 딱 비춰주고 있는 거라. 그 비춰주는 에너지를 컨버팅해서 변화를 주니까 신해라고 하는 값으로서 지구에 몰려와. 자, 신해생들은 신해생인데 이게 갑도 될 수 있고 을도 될 수 있고 병도 될 수 있고 정도 될 수 있는데 병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나의 가장 큰 인생의 출발점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 그럼 나는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한다? 돈부터 생각하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그럼 아버지지. 아버지부터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물에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다. 나의 아버지는 도하다. 무슨 말이 됩니까? 자, 나의 아버지는 쟤잖아, 쟤. 쟤가 깔고 있는 게 해수잖아. 나의 아버지는 태어날 때, 이거는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방법, 내가 태어났을 때의 방법,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순서,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것을 결론을 낼 때 나는 해로 생각해서 했지만 결론은 뭐로 된다? 진도로 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면서 목화토금수의 별들이 비춰가지고 에너지를 줬는데 그 에너지의 큰 값이 이 신해, 1971년도는 신해라는 별의 에너지 값이 가장 강하게 지구상에 탁 내려왔단 말이지. 그러고 달들이 쫙 돌아가면서 유달이 딱 되니까 유달에는 정확하네. 화의 기운의 에너지를 많이 받았네. 근데 나는 뭐냐? 병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병인으로. 그러면 이 관계성에서는 나는 돈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고 내가 있는데 나는 돈에 나는 이 보장권, 인성, 교육적인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문서, 계약, 거래라는 부분을 한데 자, 나의 인생의 종목은 뭐겠습니까? 관이라. 종국, 관이라. 나의 생각의 말미는 관인 거라. 자, 병화무선 종합성에 나는 다양한 것을 내 식을 어떻게 펼치고 싶다. 자, 대우는 나의 마음가짐이야. 그리고 나의 에너지의 현상들은 이때는 해자축이니까 관이 득세하겠지. 자, 일찍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관, 해외, 그 다음에 국가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치관에 관련되었던 거, 그 다음에 나의 환경적인 부분들이 이러한 환경적에서 이걸 스스로 테고 병정화는 그때 좀 힘이 작았을 테니까 임묘진에 왔으니까 이거와 관련되는 것들, 이거와 인목과 관련된 거, 요거는 조금 돈의 어떤 그런 에너지보다는 어떤 계약 문서 거래, 그 다음 엄마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에너지 흐름이 왔을 테고, 이때는 사오미 70이니까 이때는 병화 정화 이제 나이였던,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사고가 그러니까 큰다는 얘기는 이제 나이 들어서는 이제 뭐 회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조금 에너지 활동성을 나이가 들어도 나는 과하게 대문 밖에서 쓰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갇힌 대운은 좋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이 갑이 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진이라. 갑진. 좀 일찍 와봤으면 더 좋았겠지. 진이. 가장 비옥한 것들. 올 이런 날도 쓰지. 이것이 이제 투강하는 거. 자, 시설 한번 볼까요? 자, 해묘미 목이 유에서 뭐예요? 제살입니까? 제살이죠. 해묘미 목이 1에서 뭡니까? 록이니까 망신이지. 해묘미 목이 진이니까 뭡니까? 반환살이지. 이들 뭐야? 반환에 편안하게. 자,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은 좋은 차에 편안하게 쉬면서, 그 다음에 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특화된 라이센스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반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좋은 차를 많이 타거든요. 반환살, 메이커 있는 외제차 있잖아. BMW, 벤츠라든지 이런 차들.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반환이 많아. 진이 반환이니까 차 메이커가 뭘까요? 어떤 메이커를 타고 다닐까? 진이 반환이니까. 인묘진이 목이잖아.
변하면 상하잖아. 꽃처럼 피어나잖아. 벤츠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차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구하고자 하겠죠. 자, 그래서 반환이다. 그 다음에 재다. 이제 재살이다. 좀 내가 이제 이 금을 구하고 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재살적인 형태. 내가 갇혀서 뭔가를 이렇게 막, 이 신금을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형상들도 재살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무상, 인해합목도, 이제 인목이 인해합목도 하니까 나는 관을, 나의 문서의 관을 해